자, 무명전설이 이제 준결승전을 앞두고 결승행으로 가는 최후의 10위는 누구인가? 예고편 보셔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결승행을 가기 위한 최후의 10인을 거론하기 이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탈락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회 준결승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지금 이 앞서 있었던 9회차에서 탈락한 탈락자들에 대한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하지 못하다, 최우진 가수 왜 떨어졌는지 궁금하다, 편파적인 방송이다, NBA는 왜 이렇게 방송하냐. 제가 사실 이때까지 무명전설에 대한 어떤 평을 굉장히 좋게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나, 이 상황을 조금 전달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탈락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 우선 이걸 보면 시청자를 무시하고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정착하여서 공정성이 기본이 된 줄 알았다. 허구 드라마도 아니고 대본대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 정말 무명전설은 대본이 있을까요? 저는 대본이 있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예능 방송이 대본이 있다고는 하지만 오디션 방송에서 대본이 있었다가는 이거 공정성에 굉장히 위배가 되기 때문에 난리가 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마스터 점수를 공개했으면 좋겠다. 더 공정한 심사를 하는 마스터로 다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마스터의 점수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다. 또 밀어주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터의 점수를 공개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마스터 점수의 비중을 줄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무 팬덤에 의해서만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생방송 투표에서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의 점수 비중을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마스터의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이런 불만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특히 최우진 가수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빗발을 쳤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탈락자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번 5주차 국민의 선택 대국민 투표 결과에서 탑10 안에 올랐음에도 탈락한 인물들이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투표가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매번 순위권에 들어섰던 참가자들 중에 탈락자가 무려 3명이나 있었다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3명이 누구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우진 씨.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최우진 씨가 가사를 실수하게 된 건 가사를 잊어서가 아니라 감기 때문에 너무나 몸이 힘든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호흡이 되지 않아 흐름을 놓쳤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최우진 씨에게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누굽니까? 손은설 군. 손은설 군이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MBN 뮤직에 들어가 보면 미방영 분이 매번 금요일마다 방송이 돼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손은설 군의 미방영 분 영상 조회수가 무려 17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조회수 아닙니까? 17만 회? 이 정도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지금 반전을 좀 야기하고 있다.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참가자가 가타부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탑10 안에 대국민 투표 순위에 들어왔었던 참가자임에도 탈락을 하고 말았고, 특히 유지우 씨. 제가 유지우 씨 탈락 얘기를 하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맞다. 유지우 씨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장한별 씨에게 이 에이스전 자리를 양보했을 뿐인데 왜 탈락하고 곽희성 씨가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도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감을 잡고 계셨다. 그래서 최우진, 손은설, 유지우
이런 참가자들의 탈락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 보면 이번 탑3가 꼽혔는데 1등의 하루, 2등의 이창민, 3등의 장한별 이렇게 순위가 되어져 있었지만 이 순위를 시청자분들이 또 100% 수용하느냐?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하루 씨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고 특히 제가 짚어드렸던 이창민 씨의 이해되지 않는 점수들에 대한 공감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이창민 씨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씨보다 더 노래 잘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냥 제 소신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이창민 씨 노래 실력이 객관적으로 경력이나 어떤 포텐셜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하루 씨보다 뛰어나야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너무나 오래됐고 이창민 씨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가창력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무명전설에 등장해서 불렀었던 무대들만 놓고 본다면 이창민 씨가 하루 씨보다 잘했냐? 저는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창민 씨의 이번 탑2를 차지하게 된 노래의 스타일도 굉장히 어려운 노래를 골랐고 그것으로 공감대를 많이 얻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장한별 씨가 저는 굉장히 다크호스로 떠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실제로 지금 탑10에도 6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최유진 씨가 탈락을 했으니 아마 다음 주 6주차에는 탑5 안에 저는 무난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장한별 씨가 엄청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탑3까지도 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런 장한별 씨가 팬카페에 감사의 글을 적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무대에 서 있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장한별 씨가 한다고 해요. 자, 이 정도로 좀 겸손한 참가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러한 말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다시 일으켜 주신 건 언제나 팬 여러분들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내주신 응원, 짧은 한마디, 조용한 마음 하나까지 저에게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계속 노래해도 된다는 허락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무대 위에 서서 제 목소리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 있다고 믿는다. 혹시라도 제 노래가 힘들었던 하루 끝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하수 여러분들이, 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흔들리고 두려운 순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제 뒤에서 그리고 제 옆에서 같이 걷고 계시기 때문이다. 팬분들, 저는 여러분을 단순한 팬이 아니라 제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더 많은 이야기와 마음을 이 공간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더 가까이, 더 오래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가수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제 모든 것을 다해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장한별 씨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시죠? 유지우 씨가 탈락하고 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제법 있었어요. 제법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는 장한별 씨도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안 그래도 유지우 씨를 대신해서 나간 것조차 큰 부담이었을 텐데 자신은 생존했고 유지우 씨는 탈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아마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을 거예요. 장한별 씨에 대한 많은 극찬 평가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우 씨는 아쉽게도 탈락 이후에 최근에 어떤 근황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인스타그램도 안 보이고 팬카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진짜 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수가 아쉽게 탈락을 했으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곽희성 씨라던가 심쿵단에서 김태훈 군 한 명 빼고 다 탈락한 상황이라던가 앞에 제가 손은설 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자, 이런 가수가 떨어져 버리니 방송 보시던 분들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손은설 군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해보면
사실 검색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미방영분에서 얼굴을 드러냈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어찌 본다면 정말 이런 가수들이 주목받아야 하는 것이 무명전설 프로그램의 취지일 것인데 이게 뭔가 원치 않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기 보면 황민우 씨 역시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팬카페에 글을 적은 걸 볼 수 있는데, 카페 가입은 했는데 아직 제가 승인이 안 나서 이건 읽어볼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지금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참 이름을 알렸던 사람들이 아닌 무명들이 등장한 이 무명 가수들이 탈락 이후에 마음을 하나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누가 있느냐? 이도진 씨. 이도진 씨가 팔로워 숫자가 3.8만 명이나 돼요. 제법 많은 팔로워 수입니다. 이도진 씨도 이렇게 인사를 전했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니 슬퍼하지 않는다. 무명전설에서 한 곡 한 곡 할 때마다 그 뒤에 쌓인 시간과 선택들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 자신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문은석 씨. 문은석 씨 탈락에 아쉬워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 문은석 씨도 탈락하고 나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찾아보니까 팔로워가 74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적고 팬카페 숫자는 더 적습니다. 진짜 무명이거든요. 근데 이번 심쿵단에서 이해되지 않는 한 명 빼고 4명이 다 탈락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글을 적었습니다.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디션을 준비하고 달려왔던 나날들이 어느덧 마무리가 되었네요. 경연 무대는 끝이 났지만 저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3살 때 방송으로 데뷔한 이후 긴 시간 무명으로 활동해 오던 저에게 무명전설은 저의 가수 인생에 있어 정말 값진 선물과도 같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방구석과 노래방이 주 무대였던 저에게 크나큰 무대를 허락해 주시고 수많은 선후배 및 동료 가수분들과 함께하며 소중하고도 잊지 못할 배움과 추억, 그리고 한층 더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무명전설 프로그램 제작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탈락했음에도 제작진의 탓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그리고 매 무대마다 아낌없이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초심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오래도록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참 겸손하니까 마음 아프다라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바로 가수 최유진 씨였던 것 같아요. 회원 숫자가 1483명 정도 됩니다. 어찌 본다면 많지만 또 어찌 본다면 많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최유진 씨도 팬카페에 글을 적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아직 카페에 인증이 되지 않아서 읽지 못하지만 최유진입니다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팬분들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도 꾸준히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는 의미들이 적혀 있을 건 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번 탈락자들에 대한 논란은요, 아마 당분간 가라앉지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느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들 중에 누군가는 현역가왕 시즌4에 등장할 수도 있고요. 또 무명전설 3가 되겠죠. 무명전설 2는 여자 편일 것 같으니까 그때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모른다. 지금 엄청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성리 씨, 또 뭐 탈락해서 아쉽다라고 의견이 빗발친 최유진 씨, 다 다른 트롯 오디션 출연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상당히 나뉘고 있죠. 하루 씨를 응원하는 분들은 당연히 온당 받아야 했다. 아닌 분들은
아,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제가 왜 하루 씨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다음 결승행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준결승전 라운드가 트리오 라운드로 펼쳐진다. 가수 2명의 레전드 가수와 함께 펼쳐지는 3명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한 명의 레전드 가수와 2명의 무명 가수들이 격돌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가운데는 아마 강문경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양쪽에 이 박민수 씨와 지영일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연호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가수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1대1 대결을 사실상 펼치는 거다. 어찌 본다면 한국 대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꼬아서 좀 신선함으로 아마 제작진이 노렸던 모습이 바로 이 트리오 무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트리오 구조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어떤 이제 장단점이 있느냐. 장점으로 놓고 본다면 레전드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이 됩니다. 상당한 퀄리티가 보장이 돼요. 그리고 뭐 이 레전드의 노래를 또 레전드와 같이 부르기 때문에 아마 관객들이건 마스터단이건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 분배가 굉장히 애매하다. 왜냐면 이 파트를 아무리 잘 분배해도 가운데 레전드 가수의 파트를 적게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뭐 뚜껑을 까보지 않았으니 뭐 가타부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과연 그 분배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을까,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파트 분배가 애매한 것도 있겠지만 레전드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보니 아무래도 합창 구조가 상당수를 차지할 겁니다. 3명이 한 곡을 부르려면요, 정말 몇 마디 못 부를 수 있거든요. 4명부터는 뭐 그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사실상 3명도 그룹으로 데뷔한 가수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파트 분배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과연 그 짧은 파트 분배만으로 이것을 결정 내릴 수가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대가 펼쳐졌을 때 그냥 제가 이 구조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성리 씨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어느 양쪽에 팬심이 있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만 놓고 봤을 때 성리 씨 입장에서는 좀 자신의 장기가 하나 떨어진다. 뭐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성리는 퍼포먼스도 100, 노래 가창력도 100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수들은 가창력이 100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분배만 놓고 봤을 때 50대 50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하루 씨에 대해서 가창력 논란이 많지만 하루 씨는 가창력의 100%의 지분을 넣고 있습니다. 성리 씨는 퍼포먼스와 가창력에 나눠왔단 말이죠. 물론 무대에 따라서는 가창력만으로도 승부를 받고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수의 주 무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리 씨가 혼자 퍼포먼스 없이 노래만 부르는 것과 반대로 하루 씨가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성리 씨는 퍼포먼스와 노래를 다 부르는 무대를 갖게 됐는데 하루 씨도 만약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더 유리한 구조가 되겠습니까? 결국 가창력에서는 하루, 퍼포먼스에서는 성리라는 구조가 어느 정도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둘 중에 실력이 누가 더 뛰어나냐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남달랐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있는 하루와
눈을 또렷이 뜨고 있는 성리. 자,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제가 점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렇게 뒤에 풀어다니는 점수가 나온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456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대환 씨도 보면은 345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1, 2, 3, 4, 5, 6, 7, 8, 9처럼 점수가 빠르게 막 변동될 때 나오던 그런 점수판의 중간 상황을 공개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 점수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점수가 몇 점 이럴 때 막 숫자가 변하잖아요. 그 순간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창민 씨도 보면 90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점수가 막 1부터, 그러니까 0부터 900까지 변하는 순간의 모습들이 화면에 담긴 거죠. 그래서 결과 발표가 땅 나는데 점수 차이가 국민 프로단 점수에서 이미 어떻죠? 50점 차이, 30점 차이, 30점 차이, 상당한 점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단 얘기는 굉장히 극명한 점수 차이를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리 씨가 가족 얼굴을 못 볼 것 같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공개가 됐고 머리를 감싸지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성리 씨가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연출이 되잖아요. 만약 성리 씨가 패배하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무명연설 제작진이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방청 증언에 따르면 성리 씨가 패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탈락 위기로 갈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심지어 두 사람의 점수 차가 극명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 형태로 올라가게 될지도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회원가입까지 해서 글을 쓴다. 우리 시청자들도 듣는 귀, 보는 눈이 있다. 감동받는 심장이 있다. 제발 공정하게 심사해달라. 심사 점수도 공개해달라. 시청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심사를 해달라. 방송 너무 실망스러웠다. 주변 지인들도 모두 다 이번 방송 결과 용납 못한다. 이번 탈락자들을 보시고 아 맞네. 이렇게 진출하는 게 딱 맞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온라인 상에서는 재심사해달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얼마나 참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번 방송편을 보면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탈락한 탈락자 중에 신성씨 왜 탈락했나요? 라는 글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거짓말 좀 보태면 온라인과 유튜브 통틀어서 한 개도 못 본 것 같습니다.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신성씨가 떨어지면 떨어져야지 왜 계속 올라가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건 현역가왕 때의 신유씨 사태랑 유사해 보이지만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무명전설에서는 이 신유씨 때와 비슷한 상황처럼 신성씨가 막 탑5까지 올라가고 탑7까지 올라가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씨에 대한 논란은 살짝 잦아들어 버렸죠. 신성 충격의 탈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실 하루시 팀이 전원 준결승 진출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댓글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볼 땐 이창민 씨와의 대결에서 딱 1점 차이로 뿐입니다.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다부진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이도진 씨가 탈락한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셨을 거예요. 난청과 성대결절까지 이겨낸 저런 가수가 올라가야 하는데 왜 다른 가수가 올라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유진 씨, 탈락에도 빛났다. 무명전설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가 걸어왔던 과정은 탈락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특히 회차가 거듭될수록 존재감이 커졌다. 하지만 경연을 준비하던 도중 실신하여 응급실로 후송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그 여파가 당일 경연 컨디션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무대 소화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최우진은 대국민 투표 5주차에서도
3위를 기록하며 마지막까지 존재감을 확인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참가자들이 지금 탈락을 해버린 거죠. 근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장한별 씨가 올라가게 되면서 사실 이우진 씨가 탈락을 했어요. 이해가 좀 어렵지만 탈락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근데 이우진 씨가 탈락했는데 곽희성 씨가 왜 추가 합격을 했을까요? 본인도 믿기 어려운 표정입니다. 자, 곽희성 씨가 이때까지 생존을 해왔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 곽희성 씨와 이우진 씨의 이때까지의 성적과 영향력을 본다면 이우진 씨가 더 높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장한별, 이우진 두 사람이 진출을 해야 정상인데 여기에 뜬금없이 곽희성 씨가 들어갔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번 탈락 결과 안 되지 않습니까? 떼창민국 팀에서도 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지금 2위를 차지한 팀과 4위를 차지한 팀이 합격자가 똑같은데 왜 3위를 차지한 팀에서 한 명밖에 합격을 안 했느냐라는 거죠. 엄밀히 순서를 따진다면 4, 5, 6위에서 지금 탈락자가 줄어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자, 위에 5명이 올라갔어요. 떼창민국에서 2명 올라갔습니다. 그럼 7명이죠? 이제 7자리 남았죠? 그럼 심쿵당에서 만약에 2명이 올라갔어요. 그럼 9명이죠? 그러면 몇 자리 남았습니까? 5자리 남았죠? 그럼 낭만이쯤에서 2명.